먼저 저희들 앞에 서 있는데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방시설법을 맡고 있는 소방제도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시설 법령을 총괄하고 있는 소방분석 제도기장 김문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방시설법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경 홍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다중이용업소와 초보층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소방이 최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시설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소방동의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이 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민원센터 소방장 최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예방정보 시스템 구축과 화재안전기준 담당하고 있는 박종화입니다. 네, 소방분석 제도과 서무를 맡고 있는 서민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체점검과 행정규칙을 맡고 있는 제도계 이정호입니다. 예, 다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 소방시설법에 관련된 것, 또 저희들 민원센터와 관련된 담당자들이 여기 다 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 또는 민원에 관련된 것,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직접 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 하시기 전에 저희들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법이 통과가 되어졌고요. 그래서 법을 저희들 한 20년 만에 예방 쪽에 분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 행위에 관련되는 것은 화재 예방법, 그리고 시설에 관련되는 물적 규제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 이렇게 됐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궁금한 게 먼저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저기 경북 문경 STX 리조트에서 한번 했거든요. 혹시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오늘 또 오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주 예외네요. 거의 다 빠지셨군요. 그때도 우리가 똑같이 분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설명을 쭉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센터를 보니까 거의 새로 오신 분이 오신 것 같아서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제가 참고로 또 할까 하는데, 이 맡은 업무를 1년 이내다. 지금 건축 동의든 민원 자체 점검이든 허가 동의든 1년 이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 대략 난감합니다. 거의 제가 얼핏 봐도 50%가 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심각하네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럼 아주 초기에 대한 초보적인 질문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질문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한데, 하여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아까 제가 지금은 저희 소방시설에 관련되는 것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이 자료에 보시면 화재안전 기준에 대한 게 또 있던데, 화재안전 기준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숙제 시간에 할 거라 오늘은 소방시설에 관련되는 것 위주로 해주시고, 화재안전기준에 관련되는 것은 내일 또 화재안전기준 개장 직접 와서 담당자랑 같이 여러분에게 질의 답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화재안전기준은 내일 질의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쭉 시도에서 올라온 개선 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자리의 주된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면, 작년에 분법이 됐고 또 금년도에는 그와 분법에 관련되는 시행령, 규칙, 각종 고시, 훈령을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분법이 되고 개정되는 거가 빨리 조기에 정착이 되는데 저희들이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무슨 새로운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거를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새로 만들어진 법이 어떻게 하면 조기에 빨리 시행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올려줬던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의견은
2년 동안에 여러 관계 전문가, 시도 관계자분들하고 이미 토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서 법 또는 령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검토 과정에서 부채택됐다는 거예요. 채택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규제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여러분들이 그때 6월 달에 제도 개선했던 거라든지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공문으로 보내주신 그런 개선 의견들이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은 대부분 그런 사유로 탈락이 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정이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저희들이 새로 법이 바뀌고 령이 바뀌고 규칙이 바뀌고 각종 고시 훈령이 바뀐 거를 빨리 좀 이렇게 현장에 적용이 되어지고 지금 여러분들도 처음이지만은 이 법을 적용받는 여러 가지 업체 또 심지어 수험생 이런 분들이 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되게 초기에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여러분들이 먼저 법에 대해서 연산이 되어지고 또 이렇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야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새로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 바뀐 법령에 대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전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조금 저 나름대로는 약간 과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관심과 예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을 하고요. 이 중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법령 개정에서 가장 많이 좀 바뀌고 한 부분이 건축의 허가 동의고 자체 점검 제도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담당 대장님으로부터 잠깐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분이 이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답을 좀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질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먼저 진행을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시설법 정부 개정에 따른 자체 점검 제도 변경 사항하고 업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기존에 질문했던 거에 대해서 답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72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한번 오신 분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가 한 100분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자체점검 담당자가 한 104분 정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상반기 때는 저희가 건축허가 동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자체점검 업무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소방시설법에서 가장 많이 좀 변경된 분야가 첫째가 건축허가 동의 분야고요. 두 번째가 이 자체점검 분야입니다. 건축허가 동의 분야에서는 뭐 시행령 시행규칙을 좀 개정을 하면서 좀 바뀐 부분이 그 첨부 서류입니다. 요즘 대진 설계 관련해 갖고 첨부 서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법상에서 대진 설계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면만 받으라. 건축허가 동의 때 내진 설계 대상이다 아니다. 이 정도만 서류를 받으면 되는 거고 나머지 사항, 뭐 시방서라든가 상세 설계 계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착공 때 아니면 완공 때 받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는 법상 명문화가 됐으니까 이건 건축허가 동기 때 내진 설계 갖고 뭐 업체랑 뭐 월가불가 싸우지 마시고 법에서 명시를 해놨으니까 그 부분은 좀 준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가 자체점검 분야입니다. 자체점검 제도가 완전히 기존에 우리가 진행하던 방식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분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봐주시면 되고요. 107페이지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자체점검 법령 개정 사항을 좀 보시면 한 10가지 정도가 좀 넘는데요. 첫째가 바뀐 게 이제 기존에는 뭐 관리역을 등록한 사람이면 누구나 자체 점검을 가능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검 능력 평가를 받은 사람만, 받은 업자만 자체 점검을 할 수 있고요. 자체 점검 능력 평가를 안 받은 업자는 업무대행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업무 처리 또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점검 면제 연기 사유에 위해서고요. 법령에 명시를 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이 연기 면제 사유하고 연기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뭐 감염병 또는 뭐
이 다른 여러 사유가 있는데요. 그 한번 법령을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조치명령에 대해서 등대 위반 사항은 즉시, 그러니까 소방서 보고하기 전에 미리 뭐 등대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리에 들어가도록 의무를 줬습니다. 이것도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런 사항이 바뀌었다. 그리고 자체 점검 구분 및 대상 또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초 점검이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종합 점검하고 작동 기록 점검도 좀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배치 기준도 좀 달라졌고요. 배치 통보 기간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 결과 보고 이런 거 진행 순서도 좀 다시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하튼 자체 점검 관련 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 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 초기에 뭐 상당히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요거 관련해서 어제 그 각 시도로 요거 관련 똑같은 문서를 시도에 지휘 답변 저희가 36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다 시도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보고 오셨으면 모두 참석하기 전에 미리 한번 보고 오시라고 미리 보내드렸었는데 한번 보고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좀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체 점검이 기존에는 작동 기록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이 있었는데 명칭도 저희가 좀 변경을 했습니다. 작동 점검하고 종합 점검으로 종합 점검에는 최초 점검하고 그 밖의 종합 점검으로 구분을 했고요. 최초 점검이라 그러면 건축물 사용 승인 난 후 그 시설에 대해서 60일 이내 자체 점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일종의 인수 점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그 자탐 이상,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부터 최초 점검을 종합 정밀 점검에 따라 실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비상경보 설비는 법상에 보면 소방시설이 새로 신설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방시설에 대해서 최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비상경보 설비 이하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뭐 완공검사를 나가기 때문에 이 최초 점검 대상에서는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설을 그렇게 했습니다. 법상 명시는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법에서 신설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가 처음에 이제 입법 예고할 때는 그렇게 나갔었는데 자동화 탐지 설비 이상이다 라고 그게 나갔었는데 하위 법령에서 법을 어겼으면까지 규정할 수 없다라고 법제처에서 심사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거는 해석으로 그렇게 자탐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 대상입니다. 작동 기능 점검 대상하고 지금 바뀐 게 기존에는 비상경보 설비 이상 다 작동 점검 의무 대상이었습니다. 현재도 동일한데요. 다만 좀 다른 법상 종합 정밀 그러니까 소방세 보고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이다 보니까 동일하게 작동 점검 대상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이상으로 동일하게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대상들은 어차피 법 12조에 따라서 소방 관계인이 유지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 점검 대상에서 굳이 안 넣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부터는 작동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소방관서에다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시기입니다. 점검 시기도 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요. 다만 최초 점검이 도입되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최초 점검은 사용 승인을 60일 이내고요. 그리고 종합 점검은 최초 점검 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최초 점검 2000년 11월 30일이면 2002년 1월 30일까지 60일 이내에 받아야 되잖아요. 그 2022년 그 해 사용 승인에 종합 정밀 점검을 받고 그 다음 해 6개월이 지난 후에 작동 기능 점검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인력인데요. 작동 기능 점검하고 종합 정밀 점검하고 크게
달라진 현재랑 똑같은데 법에서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또한 좀 달라진 게 지금은 뭐 특급 점검자, 보조 기술 인력도 특급, 중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뭐 4단계 구분화해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하고 가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상급 대상에 한해서는 이 특급 점검자도 주 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크게 좀 달라진 거고요. 그리고 또 달라진 게 크게 점검 방법에서 공동주택이 점검 방법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기존에는 당연히 법상에 저희가 공동주택도 세대 점검을 면제한 것은 아니었는데 간행적으로 세대 점검은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리고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공무조정실 부패방지 추진단에서 이 점검을 했더니 뭐 세대 점검을 전혀 안 하고 주로 허위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세대 점검을 명문화했고요. 세대 점검의 주체는 입주민, 거주자죠. 거주자, 관리자, 관리사무소 입주자 대표, 또 공동 책임으로 했습니다. 다만 관리업자가 세대 점검을 안 했다는, 보고를 안 했다는, 점검을 안 했다는 이유 하나로 보고서를 안 받으시면 안 됩니다. 관리업자는 자기가 그 점검할 때 그 기간 내에 그 계약 매정 부분에 한해서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만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에서 관리업자가 왜 세대 점검 30% 하기로 했는데 왜 30% 결과를 제출 안 하느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관리업자가 자기가 발주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자가 점검할 수도 있는 거고 관리업자도 점검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업자가 그 사항을 점검한 사항만 기록을 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 장비의 이용에 대해서는 작동기능 점검이든 종합점검 점검이든 모두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자체 점검, 작동 점검 같은 경우에는 안 해도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유관 점검으로 자탐 설비를 점검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그래서 모두 점검 장비를 이용해서 점검하도록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인력 배치 기준입니다. 이거는 현행법 별표 4고요. 200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당시 200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하재 예방 소방서 설치 유지 및 안전 의뢰가 법률 시행 규칙 별표 2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 이전에 하는 방식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004년 12월 1일부터는 좀 이렇게 바뀐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점검 단위에서 1단위에 대해서 관리사하고 관리사 1명하고 보조 인력 2명을 1단위로 했는데요. 그거를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가 점검할 때 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하고 기술사가 점검할 때, 관계인이 점검할 때, 특급 점검자가 점검할 때 모두 보조 인력 2명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서 점검하도록 명문화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크게 바뀌는 게 일일 점검 면적 한도 면적입니다. 기존에는 작동 점검 같은 경우는 12,000,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0세대였는데 지금은 작동 점검 같은 경우는 만으로,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250세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점검은 1,300세대에서 8,250세대로 줄였고요. 그리고 1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보조 인력 1명 추가될 때마다 종합은 3,000, 아파트는 70세대였는데, 그리고 작동 점검은 3,500이었고요. 이런 데인데, 이거를 바꾸면서 종합 점검은 2,000, 작동은 2,500, 아파트는 종합 작동 부분 없이 다 60세대로 다 이런 면적을 줄였다. 이 기준은 현재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관리업 등록 기준 자체가 2004년 11월 30일까지 전문 일반으로 나누도록 했고요. 영업 범위 또한
2004년 11월 30일까지 10월 1일부터 차등, 전문은 2004년 12월 1일부터 특급하고 성능 위주 설계 특급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 관리업만 할 수 있고 일반 소방시설 관리업으로 등록한 자는 1급, 2급, 3급 대상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맞춰서 그렇게 연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자체점검 면제 연기가 새로 신설됐다고 했잖아요. 요거는 지금 바로 현행 12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 기존에 나갔던 그 유예 지침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점검 면제 연기가 들어오면 면제 연기 사유가 저 법에서 정한 면제 연기 사유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언제까지 연기를 해줄 건지 하고 그 연기 기간이 끝나면 언제까지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체점검 결과 제출인데요. 이게 결과 제출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는데 요거를 좀 세분화시켰습니다. 세분화시켜서 그 밑에 그 점검 인력 배치 실적 통보하고 맞물리는 건데요. 일단 관계인이 점검하든 관리업자가 점검하든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 관리업에 배치 신고 통보를 해야 되고요. 이 배치 신고 통보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일 이내 배치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 결과를 관계인한테도 제출해야 됩니다. 관계인한테 제출할 때는 점검 결과하고 점검표하고 두 가지를 다 10일 이내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 10일 이내 제출 안 해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관계인은 그 결과를 받고 결과를 보고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불량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이행할 건지 시행규칙에 보면 그 시설에 따라서 10일 또는 15일, 20일 또는 간사장과 협의해서 그 이행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15일 이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면 소방서에서는 그 이행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기간 내에 15일 내에 적정하다 그러면 적정하다라고 문서로 구두로 통보를 하든 문서로 통보하든 그건 자유이시고요. 통보를 해주시고 만약 기간이 적정하지 않다, 소방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러시면 문서로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문서로 통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행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관계인은 그 정명 이행 완료했다는 정명을 소방서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는 그 보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현장에 나가시든 아니면 그 정명서류로 가름하시든 그거는 자율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결을 해주시고요. 만약 그 기간 내 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관계인은 못하겠다 그러면 이행 완료 연기 신청을 하는 거고요. 소방서에 그 이행 완료 연기 신청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 이행을 안 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와 조치명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점검 결과가 들어오면 사전 통지하고 조치명령을 내보냈는데 이제는 이행계획이 완료가 된 후에 이행계획이 완료가 안 되면 조치명령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차이는 그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뀐 게 기존에는 점검자가 점검 실명자라 해서 점검 결과 기록표를 수십만 이런데 점검 실명자라고
점검 실명제라고 해서 그 스티커를 붙였는데요. 이제는 점검 자체를 이 간개인이 의무잖아요. 그래서 간개인이 점검이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보기 좋은 장소에 점검 기록표를 30일간 이상 부착하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한번 보시고요. 크게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Q&A 관련해서는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제가 며칠 사이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시급하게 급한 거 위주로 36개 답변을 한번 달아서 시달을 했는데, 마지막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자체점검 보고서를 서류로 안 받으려고 소민트를 만들었습니다. 작년부터 제발 좀 이 자체점검 결과를 소민트로 접수하고 앞으로 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체점검 결과 보고도 쉽게 하고 이거를 이 데이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10에서 한 15%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 최초 점검은 처음 하는 거니까 무조건 전산 시스템으로 자체 점검 결과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십시오. 법상에는 뭐 서면 또는 서류 또는 이게 전산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새로 이제 구축을 했고 새로 도입되는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서류로 받지 마시고 전산 시스템으로 좀 받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 자체점검 제도 이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것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뭐 간단하게 자체점검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나머지는 뭐 질문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뭐 기타 다른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 아마 여기 읽어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Q&A를 또 설명을 드리는 것은 또 시간이 또 초과하기 때문에 한 두세 분 정도만 혹시 자체 점검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질문을 한번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체 점검과 조금 전에 설명한 그와 관련돼서 한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한번 해주십시오. 이 Q&A에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질문을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쪽에 누구 한 사람? 그리고 질문하실 때는 소속하고요. 질문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무안소방서의 소방교 정용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 그 자체점 결과 보고서를 받을 때요, 여기 안에는 소방 시설 같은 거를 적어주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개수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를 혹시 개정해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자체점검 처음에 저희가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를 동별로 지금 점검 기록표, 점검 결과 보고서에 보면 처음에 저희가 2020년도, 21년도인가요? 그때 개정됐을 때 개정 서식에 의하면 동별로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 동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작성하는 소방시설 개수만 작성하는데 점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저희가 자체 점검 제도가 소방시설이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하는 건데, 이 개수에 자꾸 매몰돼서 점검을 못 하겠다라는 민원이 제기돼서 전체 개수를 동별이 아니라 전체 단지별 개수를 적도록 했고, 동별 개수는 적되 청별 개수는 안 적도록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항은 소방서 건축 처음에 완공 나갈 때 소방서에서 요거를 관리를 잘해야지,
이 민원인 점검하는 사람 보고 이 층별로 소화기 개수라든가 소방셀 개수를 다 적어달라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장은 무슨 예, 그 전남 노안에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미리 공지를 해드렸는데 이번 개정 사항에 좀 포커스를 맞춰달라. 예, 기존에 어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은 좀 자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지금 개정된 이 내용을 질의 답변 받기도 좀 빠듯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뭐 또 자기 어떤 개선 의견 이런 거는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다음 기회에 한번 의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번에 개정된 것도 여러분 시도의 개정 의견들을 그 한 2, 3년간에 다 걸쳐서 받은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고 검토를 하고 한 것이거든요. 예, 또 혹시 예, 앞쪽에 질문이 있으신 분이 먼저 들으셨으니까요. 예, 마이크 오시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교체 기인이라고 합니다. 이번 그 개정 법률 보면서 기존에 지금 이제 11월에 조치명령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그 보고서는 이제 조치명령이 계속 나가고 있어서 어제도 조치명령서를 작성을 하는데 이제 개정 법률에 맞게 이제 조항을 좀 보다 보니까 이 자체 점검에 대한 조치명령서는 지금 현재 서식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화재 예방 소방시설법이라고 해서 그 별표 서식에 그 뭐 소방특별조사랑 같이 쓸 수 있게끔 서식이 있었는데 이제 화재 예방법이랑 준법이 되면서 화재 안전조사 조치명령서는 그 서식이 생겼는데 이제 다른 이 소방시설법에는 이제 개정 서식에 뭐 조치명령 연기 신청서나 그런 거는 다 있는데 조치명령서 서식은 아직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화재 안전조사 그 조치명령서 사용을 하자고 하니까 그 밑에 벌칙 규정이랑 비고가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23조 6항에 그 이행 계획이 완료되지 않을 때는 조치명령을 발부하게끔 돼 있으니까 이 자체 점검도 조치명령에 대한 조치명령서도 서식이 따로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건의드립니다. 네네. 기존에 조치명령서를 이렇게 사용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치명령은 공문을 통해서 조치명령에 대한 내용들, 반드시 들어갈 내용들을 포함해서 공문으로 해서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운영하시는데 기존처럼 서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개정된 거 아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전에는 그 결과 보고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명령을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정비를 했지만 이번에 순서가 바뀌어졌습니다. 먼저 그분이 자체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정비도 그분들에게 먼저 일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계획서를 받고 이행계획이 되지 않았을 때 조치명령을 내려보내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예방계 직원들이 엄청난 어떤 행정력 낭비 이런 게 또 심지어는 또 방치하고 있다가 징계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사항들이 좀 반영이 돼서 그렇게 좀 순서가 예전에는 먼저 조치명령을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완을 했지만 이제는 먼저 정비를 하고 고치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면 이제 후로 조치명령이 나간다. 기본적으로 그런 체계가 뒤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한 분 앞에 계셨는데 이 앞쪽에 누구 한 분 이제 한 두세 분 정도 질문을 받고요. 한 분 정도만 더 받을까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소방본부 박방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자체 점검 미완료됐을 때 조치명령을 발부하는데 이 경우에도 사전 통지는 기존과 같이 의무 사항인가 하고요. 또 하나는 먼 이야기지만 연립 다세대 주택에 설치하는 주택 전용 간이 SP는 자체 점검 대상인지 아닌지 하고 또 잠깐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사전 통지에 대한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였죠?
그 주택 전용 간이 SP 설치 대상 연립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예, 자체 점검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어디시죠? 광주 소방본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사전 통지는 113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데요. 예, 그거는 113페이지 하단 부분으로 가름 처리를 하고요. 두 번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전 통지는 모든 행정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고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기 시행 규칙에 보시면 그 자체 점검 대상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 자체 점검은 안 해도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만 지금 이거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연립 다세대인데 그 50세대가 이상인 연립 다세대에 대해서는 거기 저희 특정 소방 대상물 별표 2에서 그 원수 자동차 관련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립 다세대인데 50세대 이상인 연립 다세대 지하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 물공정 소화 설비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상들은 자체 점검 대상이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 미만 50세대 미만인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에는 주택 전용 간이 스프링클러하고 연동용 간이 연동용 단독 경보용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체 점검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의 개선 이런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규제 심사도 받고 법제 심사도 받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만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제3의 기관에서 이게 국민에게 과하냐 아니냐 또 어떤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검토하게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규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다세대와 연립은 저희들 특정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한 40년간 빠져 있었던 거죠. 빠져 있었는데 실제로 요즘에 저희들 공동주택의 어떤 비율에 비해서 연립이나 다세대가 인명피해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시설도 넣고 그 뒤에 있는 유지관리도 다 급상 유지관리고 하려고는 했었는데 규제가 너무 처음 도입하는데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절반은 들어오고요. 절반은 빠져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는 시설의 특정 소방 대상물 안에는 들어오고요. 시설 설치 의무는 부과가 되고요. 대신에 뒤에 있는 유지관리에 있는 부분은 법적인 의무는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자체점검이 빠지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는 집행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 도입되는 어떤 그런 규제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1단계, 2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또 다른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뒤에 한 분. 손을 들었는데 만약에 질문을 기회를 얻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계속 있으니까 쉬는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 순천 소방서 소방의 예, 박상료입니다. 순천이요. 그 페이지 109페이지 점검 인력 그 작동 점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그 간이 SP가 지금 관계인이 점검할 건데 있거든요. 근데 간이 SP 설비 대상에 보면 펌프 방식 간이 SP가 있습니다. 펌프 방식 간이 SP는 일반 그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육안으로 소화수조 5톤 그거밖에 현장에서 보면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펌프 방식 간이 SP를 관계인이 점검하는 게 과연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간이 스프링클러는 기존에도 관계인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에 따라서 어느 거는 관계인, 어느 거는 점검업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실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계인이 자율소방안전 관리를 해서 관계인 스스로 점검하는데 펌프 방식의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공감하는데 이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되고 앞으로 관계인에 대한 펌프 방식에 대해서 어떤 관리가 안 된다 그런 사항이 계속 나오고 추가적으로 발생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대상도 펌프 방식은 최소한 펌프 방식만이라도 관리업자, 점검업자가 점검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라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도 이 교육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강화됐고요. 기존의 강습 교육 시간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대부분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대부분 그 대상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간이만 있는 대상보다는 옥내 소화전하고 같이 있는 대상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대부분 또 다른 분은 또 다르게 주장해요. 기존에 작동기능 점검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다 관계인이 점검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관계인이 점검을 하도록 했는데 그거를 관계인 점검을 옥내 소화전부터는 못하도록 관리업자만 그거는 소방안전관리와 선정된 관리사 또는 기술사만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관계인이 하는 점검 대상들을 다 소화해낼 수 있나? 이렇게 했다라고 또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해서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순천에서 주신 분은 법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검토를 좀 잘 못했다 이런 내용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점검이 자체 점검입니다. 자율 안전 관리를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잘하고 잘 고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에서 직접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안전 관리가 더 원칙이다. 그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분의 얘기대로 모든 것을 그럼 다 업자한테 맡겨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체 점검의 취지나 자율 안전 관리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시키고 실무도 강화시키고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검토 단계에서 입법적으로 다퉈야 될 정책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고요. 무슨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개정되어 있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잘잘못을 따질 때는 그런 때 또 따지시고요. 지금은 개정되어 있는 데서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체 점검은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혹시 손을 들었는데도 기회를 얻지 못한 분은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있을 테니까 나중에 여기 오셔서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또 저희들이 질문을 한번 쭉 받았는데요. 또 이번에 허가 동의 때 첨부 서류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시행 규칙에 대한 명문화를 했는데 무창층에 관련된 것도 포함을 좀 시켜달라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6월 때로도 왜 무창층이 들어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도에서 여러분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소방시설법 건축과 동의 관련 때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핵심은 지금 건축과 동의에 대한 서류를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또 받지 않는 서류를 소방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건축에서는 일단은 그쪽에서는 그 부분을 용납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건축 허가에 대한 동의 서류를 최소한 지금 간소화하는 추세에 있다. 그리고 무창층에 대한 계산서 분명히 저도 건축과 동의를 많이 받지만 무창층 계산해서 보면 편합니다. 예. 무창층이냐 유창층에 따라서 소방시설 적용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시면 이 정도 되면 무창층이다라는 게 좀 창호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계산을 하든가 아니면 모르면 그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좀 요청을 해서
무창층 여부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하든 아니면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이거를 동의 대상에다가 서류에 넣어버리면 무창층, 유창층 상관없이 모든 서류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거가 그쪽에서는 건축 서류에 대한 너무 과도한 규제다, 민원이 너무 불편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가 담당자가 필요에 의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규제 심사를 아까 말씀드리고 법제 심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규제 심사는 그 국무조정실 총리실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좀 외부의 분들이 하세요. 이 규제가 적절한 건지 필요한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행정의 편의성 위주에서 이게 내 검토하는데 꼭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시각은 그런 것들을 그럼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면 되는 거를 일일이 또 민원인한테 다 요구를 해야 되느냐, 시각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에 또 방염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아마 기존에 오실 분들은 방염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방염은 규제 심사에서 올라가서 탈락이 되어졌습니다. 과도한 규제다 라고, 그리고 효과에 대한 입증이 좀 불분명하다, 그 두 가지 크된 사유로 방염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주십시오. 네, 저기 뒷분 계십니다. 경기도 양평소방서 홍성배입니다. 이번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생겼고,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에 숙박시설이 추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시설법 시행령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면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숙박시설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 동의 대상물의 범위에 해당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간이 스프링클러 연립 다세대에 대한 동의, 또 자탐이 설치되는 숙박시설에 대한 동의 포함 관련된 건데요.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은 저희가 면적, 용도에 따라서 또 건축물이 아닌 면적이 해당 사항이 없는 구조물, 이런 것들 중에서도 건축허가 동의를 거쳐서 반드시 사전에 소방시설을 조용시켜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소방시설이 누락되는 걸 없도록 저희가 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 동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규제는 충분히 이거를 설계하는 설계업자, 또 공사하는 공사업자, 또 건축부서, 이런 부서들이 이 법령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넣든 안 넣든 어차피 착공신고도 해야 되고 완공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의 대상에 넣든 안 넣든 결과는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 대상에 넣는다는 게 상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넣으면 민원 서류가 많아지고 절차가 많아지고 민원인들 부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굳이 이 대상까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래서 대상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소방시설 지금 별표 4죠. 옛날에 별표 5하고 있던 게 별표 4로 바뀌었는데, 별표 4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하고 건축허가 동의 기준하고 일치해야 되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보면 일치 안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에도 5개 그렇고, 목조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를 5개 소화전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상들 같은 경우에도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는 빠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방시설을 저희가 설치하는 기준하고 건축허가 동의 기준하고는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축허가 그런 숙박
숙박시설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최소 뭐 면적가 그 사람들이 하나의 건물을 숙박시설을 짓는데 그럼 설마 100제곱미터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건물을 짓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한다라고 판단하여서 저희가 일일이 세세하게 하나하나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축가 동의는 한 400 이상 하는 대상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만약 뭐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걸 개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또 면적을 유치를 안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공백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데요. 이번에 저희들 그 시설 설치고 기준의 그령 거기에 보면 자속 설비도 자동화재 속보 설비도 되게 많이 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동안에 그 비화재고 문제 때문에 일선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속보 설비 대상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예 속보 설비 대상을 축소함으로 인해서 좀 비화재고 문제를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대상 중에 그 24시간 상주 개념이 있으면 제외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거를 모든 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받게 해서 24시간 그런 이제 방제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으면 자동화재 속보 설비를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도에서 보니까 또 건축 허가 동의, 건축 허가 거기에서 면적에서 빠지는데 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뭐 여기 계장님이 말씀한 대로 건축의 대상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또 우리 설치를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는 있다. 또 우리는 소방이다 보니까 화재의 위험성이라든지 어떤 특수성을 좀 반영해서 소방시설이 더 추가로 설치될 수도 있다. 그게 건축에 빠지니까 소방시설도 빼야 된다. 이렇게 꼭 일치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가요? 이쪽 분 먼저 기회를 드릴게요. 아까 한 번 안 하셨으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예, 경기본부 소방경대지입니다. 방금 자동화재 속보 설비 관련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그 전체 대상에 대해서 24시간 상주했을 때는 면제 가능한데요. 근데 저희 민원센터 지뢰신을 보니까 그 가장 최근 게 철거를 해야지만 그 인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전에는 또 철거를 하지 않고 정지만 연론 정지만 했을 때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야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그 동의 관련해서도 우리 그 다세대랑 연립을 나누는 기준이 660 연면적 660 초과랑 이하로 나눠지는데 그럼 400 이하에 660 이하인 연립세대면은 동의 제외가 되는 건지 시설은 들어가는데 동의 제외가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자속에 대한 얘기고 두 번째는 연립에 대한 면적에 대한 그 얘기이신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자속 규정이 변경이 돼서 지금은 24시간 사람이 상주할 경우에는 쭉 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석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도 축소됐고 전단에 24시간 사람이 있으면 설치 안 해도 되고 근데 기존 건물을 그러면 바뀐 규정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냐, 철거가 가능하냐, 이 질문이신 거죠? 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설치 당시에 법에서는 의무를 뒀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거고 만약에 완화됐다 그러면 완화돼서 설치가 의무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그 설비를 어떤 방식이든 소방서 얘기하든 아니면 계획을 세우든 그 현행 규정에 맞게 다 없애든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유지관리 의무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옛날 법에 따라 설치하면 당연히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도 법이 완화됐다고 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안 했다. 그거는 당연히 위법사항이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개정된 완화된 법령에 따라서 철거나 폐쇄 뭐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우리는 없는 걸로 해서 유지가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질문에 대한 그 연면적 400군 미만인 연립주택이 다세대는 어떻게 하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건축과 동의 제외 대상에서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뭐 이런 경미한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건축과 동의 제외 대상을 둔 거고요.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기본이 한계동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계동의 면적이 660m를 66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인 거고 미만이면 다세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렇게 뭐 그 대상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게 건축과 동의 제외다. 물론 400 이상인 대상은 건축과 동의를 신청하라는 거고 그 신청이 들어온 대상이 건축과 동의 제외다. 이런 대상이 되려면 시설에서 경미한 소방시설이 뭐 된다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되는 거지 면적에 따라서 되는 거는 아니지 않나요? 저희가 동의 제외 조건의 시행 규칙에 보면 시행령이 있나?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동의 조건이 2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가 있나? 거기에 해당되면 동의 제외 대상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면적 갖고 하는 기준은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제가 그 문구는 못 찾아본 것 같아서요. 이게 논란이 된다면 제가 정확히 가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면적 갖고 면적에 해당된다 안 된다 갖고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질문은 저희들도 질문을 조금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다시 앞쪽에 나오셔서 의견을 다시 한번 주십시오. 근데 이 앞쪽에 계신 분이요. 네, 광주 소방본부 박환기입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 제가 한번 추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게 그 지금 현행 법상에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 제외돼서 건축 허가가 나갔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착공 신고 대상이 되잖아요.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사용승인 동의형은 아니고 현행 법상으로 따지면 그냥 일반형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법 체제에서는 동의를 안 해도 만약에 400 미만이면 동의를 안 해도 이렇게 허가 동의는 안 했지만 착공신고는 들어야 할 대상으로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아까 그 석고설비 그 관련해서는 아까 뭐 이렇게 철거를 해야만이 그 유지 관리 의무가 없어진다.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했고요. 그 제가 추가 질문은요. 그 우리 임시 소방 시설의 선임 주체가 기존에는 화재 위험 작업을 하는 공사 시공자였는데 지금은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주체와 같이 임시 소방 시설의 설치 주체하고 공사 현장 소방 안전 관리자 선임 주체가 같다. 그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질문합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이 관련해서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는지 뭐 여러 얘기가 많았는데 우리가 일관되게 답변했습니다. 건축 시공자다, 건설 시공자다.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시설법에 명확하게 했습니다. 명확하게 건설 시공자라고.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도 없고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 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도 있고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도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저희들이 검토 과정에서 뭐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었는데요. 그 공정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시공자다. 그래서 공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어느 시점에 소방시설이 착공이 될지 안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까 세 번째 신분이요. 네, 반갑습니다. 서울본부 남태화입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서 다른 분께서 질문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기 연립주택은 빼놓고 다세대 부분입니다. 다세대가 지금 허가 동의 조건에 400해배 이상이면 저희가 동의가 들어오는데요. 399해배일 때는 동의가 이제 들어오지 않는 형태입니다. 근데 서울 시설이 간이 SP랑 연동형 단독 경관 감지기가 이제 의무화가 되었다 보니까 어떤 거는 동의를 거쳐야 되고 어떤 거는 동의를 안 거쳐야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시설들이 설치 의무화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유지 관리 의무는 없다, 이런 조금 나중에는 좀 민원적인 문제가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추후 이게 뭐 기존 건물들에 대해서 소급 계획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소급은 어느 설비를 소급을 얘기하시는 거죠? 기존 주택에 대한 기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기존 다세대 주택에 대한 네. 첫 번째 말씀 주신 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쪽에서 말씀하신 건 400에서 600 사이 있고 지금은 390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어떤 설비가 생기고 동의를 안 받아서 없어지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주택가에서 다세대 연립을 할 때는 소방서를 설치된다. 물론 건축이나 소방도 같이 도움을 그리겠죠. 그래서 동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동의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400 이상은 모든 건물에 400 이상은 동의를 받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우리가 연립 다세대를 넣지 않는 이유도 연립 다세대 660 이상, 620 이하 돼 있는데 굳이 그렇게 안 넣어도 소방시설의 변동이 없고 착공신고가 들어오고 말씀하신 대로 사용 승인이 아닌 일반용으로 착공신고 때에서 들어와서 완공 내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상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지관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안은, 입법 예고안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하고 또 자체점검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법제심사 과정에서, 규제심사 과정에서 너무 과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한 게 간이 스프링클러를 일반 간이 스프링클러가 아닌 주택 전용, 그러니까 진짜 간단히 유지관리 필요 없을 정도의 간단히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화전등 기준도 올해부터 지금 재정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 상수도를 사용해서 배관도 PVC 배관으로 해서 유지관리가 필요 없을 정도의 진짜 간단한 단순한 주택 전용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안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유지관리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게 만약에 이제 계속 어느 시점 돼서 여론이 또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니 뭔 소리냐, 다세대 연립도 소방안전관리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단계적으로 소방안전관리 선임하고 자체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 처음 다세대 연립에 대해서 소규모 주거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 말을 내딛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급은 없습니다. 예. 소급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예.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제 법령 개정할 때 소급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세대 연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 정말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지금 한 2년간에 걸쳐가지고 시도본부의 회의만 해도 한 4번 이상 했습니다. 아마 여기 오래 계신 분들은 그때 회의에 참석하셔서 아실 텐데, 먼저 필요성 부분을 먼저 한번 저희들이 여쭤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제 소방본부의 소방관의 한 90% 정도는 필요성은 다 인정을 해요.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
다세대나 연립에 산다고 해서 조금 내가 가정에 못 산다고 해서 공동주택에 비해서 덜 안전한 곳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세대나 연립에 대해서 자체 점검도 하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하고 하면 소방서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행정의 집행력 부분에 있어서는 또 90%가 반대해요. 소방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벅찬데 다세대 연립까지 우리가 소방서가 다 행정에 대한 집행력이 미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필요성과 정반대로 우리가 턱없이 우리 행정 집행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다 할 수가 있느냐, 그런 문제점도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의 소방 어떤 입장에서 저희들이 법의 가장 큰 목적이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은 인정을 해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와서 어떤 의무는 부과하되, 또 어떤 소방 간수의 현실적인 행정의 집행력이 과연 미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뒤에 유지관리 문제라든지 또 자체 점검에 대한 부분은 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규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규제에 걸려서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근 한 40년 만에 처음 다세대나 연립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1단계, 2단계, 아까 단계별로 이게 조금 어떤 정책이 추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 법이 또 10년, 20년 갑니다. 앞으로 미래 동안 그러면 다세대 연립은 아예 그러면 빼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또 일부는 빠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두 번째 요부터 하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부터 먼저 한번.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중부소방서의 소방관 김태환입니다. 저희 건축 허가동의 제외 규정에서 이제 화재 안전 기준상 적합한 설비를 설치했을 때 허가 동의에서 이제 제외된다라는 규정에 비상조명 등 설비는 제외한다라고 써 있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상조명 등은 피난 구조 설비 가로치고 비상조명 등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비상조명 등은 이제 동의를 해야 하는 대상인지? 네, 맞고요. 근데 지금 비상조명 등이 들어간다는 거는 보통 그런 단독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독으로 뭐 자진 설비가 아닌 이상 비상조명 등이 들어간다는 거는, 설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다른 설비랑 같이 최소한 뭐 자탐 이상의 설비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그냥 비상조명 등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경북본부 소방장 김백환입니다. 저희 성능 위주 설계 심의 사항이 저희 시행령이랑 시행규칙 쪽으로 이제 옮겨왔는데, 심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한전 전선주 지중화나 이런 소방 시설과 관련 없는 부분도 이제 평가 사항으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완공 단계에서 반영이 안 되면 이걸 완공을 안 해줄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현장에서 적용된다라고 했어요. 저희 혹시 이 법 개정된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시행령 별표 4에 보면 비고란에 보면 그런 성능 위주 설계, 대진 설계 다 포함한다라고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능 위주 설계를 한 대상들은 성능 위주 설계한 대로 설치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걸로 오염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은 있습니다. 내용 하단 부분에 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고 또 위에 성능 위주 설계가 있으니까 설계된 대로 감리하고요. 감리된 대로 유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제가 추가로 좀 내신 성능위 설계 관련해서 지금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거시에 있던 것들이
다 이번에 법령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옮겨졌고 그리고 지금 벨트 사이에 그 설치 관리에 대한 것도 성능 설계도 해야 된다라고 했고 가장 크게 바뀐 게 뭐냐면 우리 성능 설계의 대상을 제외시키려고 기존에 주상복합의 한 건물이 있는데 완전 구획으로 해서 중간을 잘라서 밑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에서 완전 구획에서 면적을 축소시켜서 성능 대상을 제외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런 대상은 완전 구획을 해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되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능 위주 대상에 대한 대상 확대 또 그런 것들도 이번에 또 몇 가지 추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성능 위주라는 게 성능 위주 설계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화재 안전 기준은 좀 법규 위주의 어떤 그런 기준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는 더 나은 어떤 성능 위주에 대한 설계이기 때문에 원래 그 지시가 끝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또 질문, 네, 이쪽에 먼저 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스크, 예. 저는 과천소방서 김기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법령 개정되기 전에 저희 소방서에 조금 좀 신기한 건이 하나 들어와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문의가 있어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법령이 아니면은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있을 테니까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령에 관련되는 거면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다시 예, 나중에 저희들이 여기 있겠습니다. 예, 질의답변 담당자들도 여기 있으니까요. 네, 아까 뒷부 쪽에서 앞으로. 예, 다음 분. 예. 경기도 양평소방서 홍성대입니다. 예. 그 저희 경기도 양평 지역적 특성상 그 소규모 펜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전원주택들을 그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규모들을 보면 뭐 200제곱미터에서 300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대상에도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의무화되면 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나 자체 점검이나 이거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뭐 제외할 수 있는 뭐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먼저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 숙박시설인 거죠? 예. 그 농어촌진흥법인가 거기에 따른 민박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에 명확하게 해당되는 거죠.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답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뭐 저희 법에 따라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거고 간이 스프링클러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모순인 대상이 되는 거고요. 물론 거기에서 뭐 건축부가 아까 동의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뭐 차지하더라 뭐 둘째치더라도 소방설 착공 신고는 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 의무는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우리 경기도 분에게는 대묻고 싶더라고요. 그럼 숙박시설에는 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빼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시설에 이제 뭐 불특정 다수가 숙박을 하는 경우니까 뭐 설비가 강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건축 동의 대상에서 해당이 안 되면 저희 그 지자체 건축부서의 담당자들이 그 예상 외로 이 소방 쪽에 좀 문의하셔서 그 딱 법에 있는 내용들만 회신을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나중에 그 완공 때 사용 승인 때도 저희한테 뭐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경우에 준공이 나고 나서 저희가 나중에 인지를 해서 그 소방시설을 공사를 하시라고 하는 경우에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민원의 그런 문제는 뭐 이해가 됩니다. 예. 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거, 그 나중에 완공 때 돼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면 건축 담당자한테 건축과 동의 대상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건축부서에다가 이내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게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한테 보내라 라고 공무원으로 이렇게 알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그렇게 공무원으로 그쪽 알려서 그쪽 건축 담당자도 좀 이해하고 그렇게 누락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이번에 시설법을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건축 허가 동의 담당하시는 분에게 좀 저도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법에 의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제 건축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에는 법상 근거 없이 조금 우리가 화재 예방 차원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건축에 관련되는 것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건축에 관련되는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이제 화재의 어떤 우리 이제 전문 기관이니까 우리 입장을 건축부서에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의견을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소방에서 이제 저희들이 늘 화재나 화재의 위험성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제 건축부서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처음에는 돼 있었는데 건축부서를 이렇게 바로 기속하는 거는 좀 부처끼리 안 맞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걸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화재의 우리 소방관의 어떤 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화재가 좀 저감이 되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 꼭 그게 이제 소방이 아니래도 건축적인 측면, 어떤 소방차 어떤 부서 위치 이런 어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쪽 건축 관련 허가 동의 부서에 그런 의견서를 좀 통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건축이 한번 이루어지고 나면 그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는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 차량 부서 위치를 확보를 안 해놓으면 30년, 40년간 우리가 차를 부서할 수 없는 공간이 없이 계속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기부터 이제 우리 허가 때 이제 건축에 대한 것까지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개선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 허가 동의 담당하시는 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지만 전국에 있는 우리 모든 이제 허가 동의가 똑같은 어떤 기조로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아마 그런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이 되고 우리 허가 동의 때 그런 게 좀 반영이 되면 우리가 다음 우리 출동하시는 대형 부서에 있는 사람이 훨씬 편합니다. 물론 관계자분들도 어떤 인명이나 이런 피해가 빨리 해서 저감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잘 해놓으면 대형 부서에서도 차량을 부수하고 현장에 활동하실 때 저희 소방시설을 이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 순직 사고라든지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도 재산을 지키고 우리 옆에 있는 동료들도 같이 좀 보호할 수 있는 게 결국 시작은 건축 허가 동의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또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한번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자체 점검 때 질문을 못 하신 분이 있으시면 자체 점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부터 먼저 하고 저 뒤에 하고 이렇게 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제주도에서 소방관 강상백입니다. 먼저 자체 점검 관련해서 이행 완료 보고서 제출할 때 시행규칙 제23조 보니까 소방시설 공사 계약서도 좀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Q&A.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통 이제 대부분 공사업체에서 맡겨서 하고 있는데 단순 교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굳이 공사업체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는데 또 예전에 저희가 그래서 관계인 직접 고친 걸로 한번 접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 담당 검사가
이거는 이제 공사법 위반이 아니다. 무등록으로 영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처벌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무혐의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굳이 이제 조치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공사 그 계약서는 필요 없지 않은가. 일단 그렇게 질문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점검 유예에 관해서 두 번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예 폐지 면제 요구해서 이거는 그 지침을 폐지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연기가 예전처럼 그냥 1년마다인지 아니면 그냥 재사용 시까지 뭐 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되는지 그리고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뭐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하시죠. 예, 두 가지 우선은 계약서에 대한 얘기하고 유예 폐지에 대한 얘기. 예. 네, 첫 번째가 뭐 공사 계약서 첨부 여부인데요. 이거는 공사 계약을 발주를 하고 했을 때 누가 공사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첨부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꼭 필요 사유는 아닙니다.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라는 거고 자체적으로 뭐 교체를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뭐 굳이 필요 없겠죠. 두 번째는 유예는 이게 질문 Q&A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체 점검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100일 이상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기본적으로는 최대한 1년까지는 가능한데 다만 뭐 작동 기능 점검이 6개월마다 종합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작동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6개월로 보시면 되고요. 작동 점검 대상들 같은 경우는 1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죠? 예, 이거하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3조, 시행령 33조면은 중대한 위기가 있는 경우 뭐 연기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대부분은 뭐 영업 부진에 따라서 뭐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과연 이게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라고 포함시켜서 그런 걸 유예, 연기 이렇게 가능한지 그것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습니다. 연기를 확대하고 싶습니까? 연기를 축소하고 싶습니까? 저는 확대 축소를 떠나서 일단 예전에 그 지침이 몇 년 전에 나온 게 지금 이게 잘 정리가 됐는데 그 지침을 이제 뭐 없애고 새로 이제 법대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과연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 확대 제가 듣기로는 좀 연기 사유를 좀 확대하게 해달라 이렇게 들리거든요. 일단 그 법대로 하면 연기 사유가 대폭적으로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아니요. 이게 4번, 33조, 시행령 33조 1항제 4호가 이게 소방관수장의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남겨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어쨌든 이 1호, 2호, 3호에 해당한 그만큼 좀 준해야 그 연기가 가능한 것이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유가 워낙 대상처마다 다양하고 달라서 어떻게 뭐 특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등자를 남겨둔 거고 그거는 뭐 간사장이 판단하는 사항 같습니다. 참고로 제 입장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소방관이고 최대한 빨리 그거를 준비를 시키고 정상화 시키는 게 목적이지 계속 연기를 시켜주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이 계시니까요. 예, 저기 뒷부분에 아까 한 분 계셨는데, 예, 네, 저쪽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본부 재난정학과 소방관 안재세입니다. 네네. 자체점검 개정 관련해서 이제 중대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좀 법률로 되어 있는데 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되는 경우에 추후에 사전 통지 및 조치 명령을 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111페이지 시행규칙 별표 3 비고 3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축, 용도 변경, 대성 등으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대상의 사용승인의 변경 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 점검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빠른 날의 의미란 기존 최초의 사용 승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증축 등으로 인한 사용 승인을 말하는 건지 이 빠른 날의 기준을 좀 알고 싶고, Q&A 8번을 보시면 이런 대상이 지금 Q8번의 예시로 좀 보여지는데, Q8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일이 기존 자탐 대상에서 5월이었고 증축으로 인해서 8월로 변경된 것 같은데, 빠른 날의 의미는 5월에 사용 승인으로 돼서 종합을 5월이 아닌 8월로 실시하는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뭐 중대 위반 사항이 발생한 관계인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 소방 펌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수신말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인한테 통보하고 관계인이 그 점검하는 기간 동안에라도 바로 공사를 하라고 한 거고요. 그 공사를 안 하고 뭐 나중에 그 결과 보고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시작도 안 해도 안 하고 결과 보고를 하게 되면 그런 대상들은 적발을 해야죠. 적발을 하고 사전 통지는 행정 절차법상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게 뭐 조치를 위반에 대한 벌칙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빠른 날의 기준은 연도입니다. 뭐 2017년도, 2020년도 4월달에, 11월달에 자체 점검을 하고 난 뒤에 2022년도 3월달에 정축을 했다면, 그건 먼저 2021년도 사용 승인 때 그때부터 그 자체 점검 의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빠른 날의 기준은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8번도 아까 연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 일자는 월은 상관이 없는 거죠. 해결이 되신 건가요? 연도가 지금 5월이랑 8월이랑 그 해인 경우인데, 그러면은 지금 답변 주신 거로는 5월에 종합을 받아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이 질문의 의도가 뭔가, 그러니까 2020년도 5월달에 작동 점검 대상이고, 그 정축을 해서 8월달에 사용 승인 났을 때 이게 최초 점검하고 작동 점검의 문제를 묻는 거잖아요. 최초 점검은 당연히 8월달 사용 승인 난 이후에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작동 점검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최초에 하는 5월달에 작동 점검을 매년 했기 때문에 매년 5월달에 맞춰서 작동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8월으로 사용 승인이 바뀌었는데 5월에 작동 점검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8월에 종합 대상으로 바뀐 거예요. 네, 전 제가 잘못 했네요. 그럼 8월달에 작동 대상에서 종합 대상으로 바뀌었으면 8월달에 종합 대상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6개월 지나서 작동 기능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도별 빠른 시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5월에 그럼 종합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일한 경우에 하나인 거고요. 같은 대상인 경우에. 아까 그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점을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1년 뭐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기준점은 사용 승인일이 기준이고, 그 외에 뭐 앞에 달이 약간 달라지는 거는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여튼 해를 바꿔서 다음에 점검해야 되는 그 기준은 사용 승인이라는 거죠.
또 혹시 이쪽에서 누가 손을 드신 것 같기도 한데 예예 가운데에 하얀 옷 입으신 분이요. 네, 경기 북부본부 소방장 신영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최초 점검에서 지금 건축법 22조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날로 나와 있는데 요거를 지금 사용 승인이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같은 개념입니다. 건축법 22조에는 임시 사용 승인하고 가사용 승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거죠? 또 예, 요 가운데 분이요. 네 번째인가요? 예, 강남소방서 양주택입니다. 그 내용 35조에 보시면은 자체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 계획 완료 연기 신청에서 그 사호 그 밖에 관계인 운영하는 사업의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 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관련 서류는 지금 저희도 이게 지금 한 건이 있어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 서류를 받을 수가 전혀 없어가지고요. 그냥 출장 일부나 그다음 현장 확인 사진 가지고 지금 내부 계획 보고를 올렸는데 이러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 자체로 그냥 연기 신청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어떻게 판단을 하신 거죠?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하셨을 텐데 연기 사유가 된다고. 그 연기 사고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보고서가 안 들어와주는 내부 보니까 그 부도 처리돼가지고 소유권도 없고 지금 현재 경매 상태고 이게 사무실도 없고 전혀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그 부도가 됐다거나 경매가 처리됐다는 서류는 프랑카드만 보고 알았습니다.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그러면 그걸로 당연히 물론 지금은 뭐 이행계획 완료 연기고 신청 중입니다. 그 상대방이 신청을 해야만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이행 완료 계획도 마찬가지로 의무로 근데 부득이한 경우 그래서 유해지 거기 Q&A 보면 유해지심 중에 이런 게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 담당자가 소방관리자 판단하에 해도 된다라는 그 Q&A 답변이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로 보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제주도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거는 여지를 남겨두고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활용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주도하고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가급적 연기를 시켜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뜻입니다. 또요. 예. 한 3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하고 여기 앞에부터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저소방서기 대리입니다. 아닙니다. 앞에 먼저 드리고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먼저 하십시오. 예, 대전 소방본부 방석중입니다. 지금 여기 자체 점검 위에 부분 Q&A 위에 보면 2번이요? 예, 2번이요. 예. 그럼 기존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서 자체 점검 위에 업무 절차를 폐지한다고 하시면서 안전관리자 위에 지침은 이제 유지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기존 지침에서 그 자체 점검 위에 부분만 폐지되고 기존에 이제 지침 내려진 거에서 안전관리자 부분은 유지가 돼서 그 서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 지침 자체를 폐지하고 소방 안전관리 유지 지침은 예전에 뭐 내려졌던 그 유지 지침을 사용하라는 건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용 승인은 관련된 건데 이게 건축물이 증축되면 증축 사용 승인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 대장을 뜨면 최초 사용 승인들은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증축 부분 사용 승인들을 보려면 그 증축 별지에 따른 증축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민원인한테 안내한다거나 일단은 건물의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점검을 하라고 안내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은 내 건축물 대항을 뜨면 그 최초 사용 승인일이 나오지 그 중축 사용 승인일까지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는 빠르든 늦든 둘 중에서 빠른 쪽을 선택을 해서 건축물 대장을 떼어서 빠른 쪽을 선택을 해서 자체 점검을 하시라고 안내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Q&A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8월 달에 스프링클러로 증축이 됐으면 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종합은 8월 달에 시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이제 혼선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유해 관련 지침에서 저희가 화재 예방법을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해서 소방안전관리자 승인 유해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은 그대로 놔둔 거고요. 단지 그 자체 점검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연기라든가 면제 유해 신청이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관련 규정을 폐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그 지침은 현재까지는 유예하고요. 만약 뭐 예방과에서 이 지침을 다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다시 내려보낼 겁니다. 그때까지는 유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 관련해서는 뭐 저희가 지금 이 별표 3에 자체 점검 관련해서 비고 3에 보면 가장 빠른 날을 기준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그 건축물 대장을 정축했을 때 정축 사용 승인일이 뭐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그 사항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당연히 두 개 다 뭐 나온다라는 생각을 가정하에 저희가 답변을 했고요. 최초 사용 승인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별도 정해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우리 Q&A 78Q의 그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기존의 작동 대상이었다가 종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종합에서 사용 승인이 종합으로 새 승인이 아니고 작동에서 스프링클러 때문에 종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시점, 이 사용 승인 시점으로 해서 1년 주기로 종합을 해라 라는 게 그 의미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Q&A 78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7, 8부는 사용 승인이 명확할 때 얘기고요. 지금 아까 사용 승인 자체가 불분명할 때 이 케이스를 따지는 경우하고는 좀 아닙니다. 사용자 불분명한 게 아니고요. 건축물 대장을 띄면 기본 사용 승인은 건물 최초 사용 승인만 나오고 건물 중축에 대한 사용 승인이 표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표제부 띄면 다 나오지 않나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밑에 그 줄로 언제 증축되고 승인했다 이게 나오지 건물 전체 표제부 갑지에는 최초 사용 승인일만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만약에 8월로 건물에 이제 이건 8월에 스프링클러 중축됐다는 거는 저희가 아는 거지 건축물 대장 뜨면 나오진 않거든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하시죠. 그 문제는 뭐 나올 때 안 나올 때 그 별도로 정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거는 얘기를 하시죠. 요거는 좀 전에 그 아까 말한 작동 점검에서 종합 점검으로 바뀔 때 케이스를 요 질문에 Q&A를 달아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뒤에 분 아까 한 분 계셨는데. 네, 저 충주소방서 이대진입니다. 예. 최근에 지방검찰청에서 다녀와서 참고사항을 안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유예 신청이라든지 조치명령 연기 시정돼서 적발 시에 관계인을 누구라고 볼까 했을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되어서 시설관리 주체가 명시되는 차. 그래서 임대차 계획에 이 시설관리 유지를 임대인한테 주느냐 임차인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관계인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정소송에서도 시설 주체에 대했을 때는 그 임차인 명시에 임대계약서 명시에 안 되어 있으면은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앞으로 조치명령 연기든 면제 신청서든 경매 중이든 건물 폐쇄든 저희가 독자적으로 연기 신청, 면제 신청 하기에는 관계인, 건축물 대장상 관계인한테 무조건 통지를 해야 한다고 검찰청 의견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의견은 통보할 때 관계인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관계인과 건물주한테 소유자가 되는 거네요,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아까 뒤에 분 계셨는데, 예, 이제 한두 분 정도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25분이거든요. 네. 아까 여기 하고 여기 아까 한 분 아까 계셨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경기본부 진해자만과 소방장 안재수입니다. 예. 아파트 세대 점검할 시 시행규칙 별표 제36호의 서식에 따라 외관 점검표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각 세대별로 점검한 모든 점검표를 첨부를 해야 되는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도 Q&A 저희가 있는 사항인데요. 관리업 세대 점검표는 작성의 기본적인 의무 주체는 세대 주민, 입주민이 작성해서 그거를 내가 점검했다라고 관리 주체한테다 뭐 제출하는 거고요. 그럼 관리 주체는 뭐 관리업자가 점검 결과 보고 제출할 때는 총 몇 세대 중에 얼마를 점검했다 이 정도만 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것까지 점검표까지 하나하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그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다수 점유자들이 속한 대상물 경우에 각 지적사항, 분량사항에 대해서 이행계획서 제출은 각 소유주, 뭐 예를 들면 100세대의 지적사항이 나온 경우에 100세대의 소유주분들이나 점유자분들의 이행계획서를 다 받아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세대에 대해서 점검 결과 보고는 어떻게 대먹고 싶은 게 그런 세대들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 결과가 보고서가 어떻게 들어오나요? 각 100세대 하나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다 100개가 들어오나요? 보고서 지적사항 중에 분량사항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 다 작성해서 들어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100개가 그 분량사항은 100개가 다 들어오겠지만 점검한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점검한 사람이 있고 점검한 사람이 누구한테 뭐 어떻게 제출을 할 거 아닙니까? 관리단이 구성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이해계획서를 다 받아야 되는 건지에 선에서 너무 궁금한 사항들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100세대가 이거는 뭐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좀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100명을 다 받아야 되나요? 그런 사례를 제가 생각을 못 해봐서 이거 좀 논의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경기 북부의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시설법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관리 권한이 다양한 경우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서장이 그 권한을 조정해서 그런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먼저 활용을 하셔서 그거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드네요. 이 100세대를 다 받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서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 분은 아까 한 분 누가 계셨었는데, 예.
이 카메라 앞에 계신 분이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흥성소방서 신진식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면 자체 점검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Q&A가 많더라고요. 많은 질의사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관내 관리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이 아파트 세대 점검 때문에 점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관리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관리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점검을 못했을 경우에 관리 대상을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작동 점검의 경우에는 50%, 그 다음에 종합 점검의 경우에는 30%씩 해서 2년에 작동은 100%, 종합은 120%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120%로 산정한 이유는 뭔지 궁금합니다. 뭐 30%, 50% 의미는 다른 건 아니고 적어도 관리 주체가 대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때 작동 점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은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용역 발주를 그렇게 하라는 의미고요. 종합 대상들 같은 경우에는 30% 하라는 건 25%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중복되는 거 30% 하되 그래서 점검 못할 수도 있는 거를 가정을 하에 최소 그렇게 한 것이 그거는 꼭 30% 이상 한 번 점검할 때마다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입주 관리자가 용역 발주할 때 그렇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 30% 점검을 안 했다 해서 결과 보고가 들어올 때 30%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거에 대한 대답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 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 법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전국에 업체들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아마 그 업체들이 아마 자기네들 관리업자가 자기네들이 세대 점검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오해들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일 거고요. 아마 이 세대 점검에 대해서 내용을 안다면 서로 하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 답은 저희 시설법에는 그 답을 못 드리고요. 그거는 다른 소송 쪽이나 다른 쪽에서 답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얘기 중에 나왔는데 저희들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만 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하거나 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국무조정실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불량사항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공동주택의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느냐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국무조정실에서 100%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의 100% 점검이 사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도 공동주택 사시는 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 많이 보셨겠지만 가스 점검 오시죠? 가스는 다 되는데 왜 소방은 안 되느냐 이렇게 되물어 보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비대도 오시고 가스 점검도 다 오시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우리 외부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미리 또 드리겠습니다. 예. 32분이 됐기 때문에 한 분 정도만 아까 여기 제가 중간에 자른 분이 한 분 계신데 혹시 그분 질문을 다 하셨습니까? 아까 제가 나중에 오셔서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 예예 요분 한 분은 마지막 기회로 그냥 뒤에까지 제가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분하고 마지막 분으로 기회하시고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건천소방서 김기훈이라고 하고요. 예. 4층 다세대 주택인데 여기 다세대 주택 중에 좀 특이했던 게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보면은 창과 대지 경계선이 1.5m 이내 시에 방화 유리창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방화 유리창이 비싸서 그 건축주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용 승인이 들어왔는데 착공 신고를 안 하고 사용 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다 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이 업체가 실제로 그 착공 신고를 해도 되는 업체인지 알아보니까, 협회에 알아보니까 등록도 안 돼 있는 업체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였는데, 그래갖고 이거를 자진 설비로 봐서 착공 신고도 하고 감리자 지정도 안 해, 감리 지정을 안 하지만 착공 신고를 해야 돼서, 그래서 안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임의 설비로 봐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면허 업체가, 무면허 그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그냥 착공 신고도 안 하고 그렇게 그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마무리해도 저희는 그냥 사용 승인을 받아도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이건 공사법상인데요. 공사법상을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무면허 업체가 간이 스프링클러를 공사한 거잖아요. 그게 자진이고요. 근데 공사법상 자진 설비도 착공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착공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소방시설 공사한 거기는 당연히 무면허로 1년에 1천인가요? 예, 위반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관련해서는 공사산업과 쪽에서 그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지침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 맨 뒤쪽에 아까 한 분 손 드신 분이 있었는데, 예. 예, 안녕하십니까. 경남 양산소방서 박정규입니다. 저 개정된 법률 부칙 제4조에 보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자체 점검 대상이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최초로 자체 점검이 되는 대상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당장 지금 12월에 사용 승인이 대상이 되는 대상 전부 다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22년 12월 1일자 이후로 사용 승인이 되는 대상부터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예, 그게 간이 SP 또는 자탐 대상은 관계인이 할 수 있는데, 옥소 이상은 관리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대상부터 무조건 옥소 이상 대상은 관리업자가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 법 부칙 제4조를 말하는 것 같고요. 거기 자체 점검 관련해서 점검 대상 자격 구분은 시행령 부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에서 부칙은 법이 공포된 건 2021년 11월 30일이고 1년 후에 이 법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대상부터 이 자체점검 관련 법에서 관련된 규정 최초 점검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관계인 점검이냐 아니면 관리업자 점검이냐, 이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대상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점검하는 대상부터 그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 지금 다 질문을 드리지는 못해서,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 한 10분 정도는 더 있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을 못하신 분은 앞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개정된 그 안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른데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한 4, 5년 동안에 여러 일선 시도 의견들을 다 듣고, 또 여러 시도의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도 하고 전문가 검토도 거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이 안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만든 안을 가지고 국무조정실, 타 부처 협의, 또 규제심사 여러 개 단계를 거쳐서 현재까지 거의 그동안에 4, 5년 동안에 소방에서 잘 안 되는, 현장에서 좀 잘 안 되는 부분들,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법령이 좀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들은 기존에 좀 잘 안 되던 부분을 개선하려고 만들어졌고요.
또 어떤 규정들은 지금은 좀 현재 집행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은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된 이런 규제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는 이 법이 또 만들어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참에 법을 군법을 할 때 저희들이 좀 필요한 것들은 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소방이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저희들 제가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건축의 허가 동의가 사실 옷으로 비교하면 첫 단추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 동의 때부터 건물이 들어서고 지어지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허가 동의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은 누군가는 또 출동을 해서 거기서 불을 끄고 또 누군가는 거기에서 피해를 입고 인명피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가 동의 때부터 조금 우리 소방이 제일 어떤 타 부처에 어느 부처보다 우리 소방이 화재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넣어서 조금 건물이 좀 더 안전해지고 또 그 안전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보고 또 우리 옆에 출동하는 대원들도 또 혜택을 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좀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법이 한꺼번에 예방법, 시설법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새로 바뀌는 법규에 대해서 조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사실은 밖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드실 거예요.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 또 이번에 관리사 시험 제도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그래서 되게 혼란이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실제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먼저 어떤 이론적인 것 또 개정 취지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서 회원들에게 전파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걸 설명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상에 이게 선물이 2개가 있는데요. 제가 이 선정 기준을 찾기 어려웠는데 아까는 누군가 키 얘기도 하시고 했었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키를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아까 제가 중간에 질문을 자른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공사업 쪽에 아까 질문하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업 쪽에 질문하신 분은 아까 자진설비 질문하신 분 계실 텐데 예. 제가 그분에게 질문을 잘라서 죄송하다는 취지에서 질문 예. 또 하나 선물은 있는데요. 또 제일 초기에 또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앞에 계신 분에게 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잠깐 안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제가 12월 중으로 저희가 각 시도 소방서별로 아마 4권의 책이 배달이 될 겁니다. 지금 소방설법하고 예방법 3단 비교 그리고 그와 관련된 행정규칙 등 저희가 3단으로 만들어서 좀 보기 건축가 동의 담당자들이 먼저 좀 이해를 하시라고 한 소방서별로 많으면 3개, 4개 정도 그렇게 갈 거고요. 또 하나가 지금 건축허가 저번 저희가 이 워크숍을 할 때 소방서 담당 건축가 동의 담당자들이 건축가 동의 매뉴얼을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작업을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되면 그것도 하나 갈 거고요. 건축가 동의 매뉴얼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도 건축 질의심 자료집이 또 하나 나갈 겁니다. 마지막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자 안전 기준이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됐잖아요. 성능 기준하고 기술 기준으로 이원화된 38개 하자 안전 고시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집에서 책자로 이런 4권이 아마 소방서별로 배달될 텐데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기왕 저희들도 애써 돈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잘 활용해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